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도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43%, 나스닥은 0.19%, 그리고 S&P 500 지수는 0.26%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단 상승 탄력이 크지 않긴 했습니다. 빅테크나 시총 상위주 위주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중소형주 위주의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러셀 2000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후에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3%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의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추가 긴축이라는 명제 자체를 좀 날려버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또한 미국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는 0.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매 판매도 호조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소비는 경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전월보다 0.2% 정도 감소했는데 지난달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호조를 좀 보이게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시장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높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내놓은 내년 수요 전망 상향에 힘입으면서 3%대 반등을 보였고요. 장중 6개월 만에 반등을 하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European Central Bank holds rates and trims its inflation forecast라는 기사고요. 일단 두 번째 기사까지 제목을 먼저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Bank of England leaves policy unchanged, says rate to stay high for extended period 라는 기사고요. 앞서 봤던 기사는 유럽 연합 중앙은행에 대한 기사, 두 번째는 영국에 있는 중앙은행에 대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슈퍼 위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FOMC도 있지만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에 있는 중앙은행 또한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어젯밤에 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짚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4.5%로 2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었는데요. 이후 지난 10월 처음 동결한 데 이어서 일단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성명을 통해서 최근 몇 달 동안 물가가 하락을 했다면서 현재 주요 정책 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역시 기준금리 5.25%로 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BOE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14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렸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올해 9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인상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는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연이은 금리 인상은 올해 1월 10% 이상이던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영국까지 모두 다 2023년 기준금리 결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좀 해보려면 일단 이어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꾸준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Bonds are back as market enter a new paradigm, says HSBC
Asset Management라는 기사고요. Asset HSBC에서 나온 보고서 관련된 기사입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후 관련한 후속 보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HSBC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가 약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라는 기사고요. Bonds are back. 다시 한번 채권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HSBC 자산운용은 세계 경제 약화와 인플레이션 둔화는 국채에는 우호적인 환경을 그리고 주식에는 도전적인 환경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2024년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높은 수익 성장의 기대치와 또 국채 시장 대비해서 확장된 시장 배수로 인해서 투자 매력도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본 주식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일본의 높은 경제 압박으로 인해서 선진국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아 주식에 대해서는 다소 성장적인 측면으로 좀 내다보긴 했고요. FOMC 이후 나오는 후속 보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고요. The role Hunter Biden plays in the impeachment inquiry of President Biden이란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대선과 관련된 기사 하나 살펴볼 거고요.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 의혹과 관련해서 의회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겠다라고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의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부리스마에서 임원으로 일하면서 거액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헌터를 상대로 한 미국 국세청의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고요. CNN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이번 결의안이 곧 탄핵 소추를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별도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이후 상원에서 하원이 제시했던 탄핵 관련 혐의를 심리한 후에 표결을 통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표결 직후 성명을 냈습니다. 나는 매일 미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실제 문제 그리고 우리 국가와 세계의 힘과 안보에 매일 주목한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은 불행히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꼽히는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리고 국민들은 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있어서는 다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하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주 위주로 좀 빠지게 됐고요. 시총 상위주들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버크셔 해서웨이 먼저 보실 거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1.09%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관련해서 나온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2.69% 상승하면서 2.6% 강한 상승세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틀 전에 옥시덴탈이 셰일 시추 업체인 크라운록 인수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엑손모빌이나 쉐브론의 주식을 지분을 좀 팔고 있는 반면에 옥시덴탈의 지분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옥시덴탈의 주식 약 1,00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게 되면서 보유 지분을 27% 정도로 늘렸다고 합니다. 버크셔는 지난 2019년부터
내년에 처음으로 옥시덴탈에 투자를 했었고요. 지난해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보유 물량, 보유 지분 자체를 좀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근 발표했던 옥시덴탈의 크라운룩 인수를 버크셔가 뒤에서 좀 지지해줬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버크셔는 2021년에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라면서 막대한 현금을 쌓아뒀고요. 지난해부터 조금씩 에너지주를 비롯한 애플 주식 등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의 규제인 워렌 버핏이 주목한 회사인 만큼 주가의 상승에도 힘을 다시 한번 좀 보태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겠습니다. 빅테크주 위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넘게 빠지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픈 AI 관련 소식을 준비해서요.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독일에 본사를 둔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거와 3년간 수천만 달러의 규모의 뉴스 사용권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악셀 스프링거에서 다루는 다른 해외 기사들도 이제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챗 GPT를 통해서 이들 매체의 뉴스 또한 요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챗 GPT는 원본 링크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유료에 있는 뉴스 내용까지도 함께 응답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픈 AI는 지난 7월에 AP통신과도 1985년 이후 작성됐던 뉴스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법 합의안을 만들었다라는 외신 기사 며칠 전에 좀 짚어봤었는데요. 당시 오픈 AI를 고위험군 모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 데이터를 출처를 좀 상세하게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뉴스 회사와의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계약 이외에도 후속 계약이 계속해서 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인텔 함께 살펴보시죠. 1.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밤사이에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엔비디아를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차세대 AI 칩을 선보였습니다. 인텔은 뉴욕에서 개최했던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가우디3 시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가우디3는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전작 대비해서 처리 속도를 최대 4배 정도 향상을 했고요. HBM 탑재 용량도 1.5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처리 성능 또한 높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AI 칩을 좀 휩쓸고 있는 엔비디아 GPU인 H100과 출시를 앞두고 있는 AMD의 최신 AI 칩인 MI300X와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인텔의 칩 개발 소식까지 함께 보태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훈풍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